1943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무렵 뉴욕의 한 호텔에서 세기의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가 숨을 거둡니다. 그의 나이 86세. 평생 독신으로 사는 그는 임종을 지켜보는 이도 없이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시신을 발견한 호텔리어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의 호텔 룸엔 FBI가 들이닥쳤습니다. FBI 국장 에드가 후보는 테슬라가 나치와 내통했다고 의심하던 차였죠. 그의 죽음과 함께 그의 비밀 연구 자료가 적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한 에드가는 테슬라가 남긴 연구 자료들을 모두 압수해 갔습니다. 2018년 미 FBI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니콜라 테슬라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저기 검게 그어졌지만 말년에 테슬라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아주 놀라운 내용이 있는데 자신이 반중력 비행물체, 즉 UFO에 탑승을 한 적이 있다 또는 자신은 금성인과 접촉했다 등의 세기적 과학자와 어울리지 않을 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공개 문서는 현재도 FBI 사이트에 접속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1911년에 이 반중력 비행체에 대한 미국 특허를 낸 기록이 있고 그 설계도가 남아 있습니다. 한편 1985년 영국의 밀교 연구자 니콜라스 군리 클라크 박사는 나치즘의 오컬트 뿌리에서 툴레 협회의 파생단체인 브릴 협회에 관한 기원을 소개합니다. 브릴 협회란 일단의 오컬트주의자들이 브릴이란 무한 에너지원을 구현해 내려는 연구 모임이었습니다. 이 브릴 에너지는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가 에드워드 볼워 리톤이 The Coming Racer라는 글에서 처음 소개됐는데 모든 곳에 퍼져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원이며 치유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마치 전기를 닮은 에너지이다. 이것은 고대 브릴리아라고 불리는 문명이 지구와의 공명을 이용해 만들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신지학의 창시자 헬레나 블라바츠키를 통해 그녀의 책 비밀 교리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그녀는 이것이 아틀란티스 대륙의 에너지원이었다고 소개했는데 훗날 이 이론은 나치즘의 원류가 되는 밀교 아리아 소피에도 채용됩니다. 1960년 프랑스에서 출판된 베스트셀러인 마법사들의 아침이란 책에선 이 브릴 협회를 결성한 사람은 마리아 오르시치라고 소개합니다. 마리아 오르시치는 크로아티아의 영매로 15살 때 접신하던 중 브릴 에너지에 관한 외계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툴레 협회의 창시자인 루돌프 폰 세보텐도르프를 만나게 되고 그의 지원으로 전 독일 형이상학 협회를 만듭니다. 마리아를 따라 브릴 에너지를 수련하는 60여 명의 여성 오컬트 모임이었죠. 그녀들을 브릴 여인들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브릴 협회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외계로부터 전수받은 바에 의하면 바빌로니아 의식을 통해서 이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성의 머리카락을 통해 들어오고 남성들은 그녀와의 성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뭔가 사타닉 리추얼에 가까워지네요. 아무튼 세보텐도르프는 툴레 협회의 저명한 학자와 과학자, 재력가들을 초빙합니다. 칼 하우스호퍼, 루돌프 헤스, 오토 슈만 박사 등이 회원이 되었습니다. 세보텐도르프는 마리아를 이들에게 소개하는데 그녀는 고대 바빌로니아 문자로 브릴 에너지 이론과 그것을 활용한 비행체에 대한 내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곧범 바빌론 협회의 페터 옌센을 초빙해 문자를 해독하고 오토 슈만 박사가 이론 물리학으로 정리했다고 하네요. 이 오토 슈만 박사가 바로 슈만 공명을 발견한 그 과학자가 맞습니다.
이들은 브릴 에너지를 이용해 비행체를 만들기 위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도 접촉합니다. 오토 슈만 박사의 유명세로 이 여인을 만났으나 곧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기술적으로 불가능이라며 대신 테슬라라는 미국 과학자를 소개해 줍니다. 당시 테슬라는 에디슨과의 경쟁에서 밀려 재정 상태도 좋지 않았고 당시는 나치가 집권하기 전이라 가능했습니다. 테슬라는 마리아와 툴레 협회가 전해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무중력 비행기의 설계도를 완성합니다. 이 즈음 툴레 협회는 독일 노동자당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나치당의 전신입니다. 그렇게 독일은 극우 민족주의 열풍에 휘말려 가고 테슬라는 미국으로 돌아와 이때 설계도를 미국에서 특허 신청을 합니다. 당시 툴레 협회엔 나치의 친위대 대장이 되는 하인리히 힘물러가 회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나치당이 정권을 잡자 이 비행체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둥근 비행체 프로젝트는 전쟁 말기까지 계속되고 실제로 성공한 것이 하우네브란 군사용 비행체였습니다. 테슬라는 그 후로도 무한 전기 에너지를 고안했고 광선 에너지 빔도 고안했습니다. 오토 슈만 박사는 전후 페이퍼 클립 작전의 일환으로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테슬라는 말년에 오컬트에 심취했다고 하는데 이건 테슬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이작 뉴턴도 말년에 연금술과 신비술, 초고대 문명을 연구했고 에디슨 역시 스피리폰이라고 하여 영적 세계와 교신하는 전화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에디슨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99%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노력의 중요성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는 이 말의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력은 99%의 사람들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천재성이란 영감을 받는 1%를 말하는 것이다. 즉 신탁, 영지를 말하는 것이죠. 에디슨, 아인슈타인 모두 신지학과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신지학이란 신에게서 받는 지식, 과거 영지주의, 그노시스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지란 영적 세계로부터 받는 지식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금단의 나무 선악과의 영문 표현은 Tree of Knowledge입니다. 지식의 나무란 뜻이죠. 야보고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Such wisdom does not come down from heaven, but is earthly, unspiritual of the devil.